시작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면담 요청드립니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 면담 요청드립니다는 한 30분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한 15분 정도는 앞선에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조직 개발 혹은 퍼실리테이션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뒤에 한 15분 정도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민 나누면 어떻게 해요? 네, 일단 실시간으로 지금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네, 질문 주시면 가장 좋고 질문이 만약에 없으시면 저희 평소에 많이 저희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엑기스를 오늘 좀 몇 가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좀 요즘 되게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네.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니면 공유하고 싶은 그런 사례가 있으실까요? 당장 그 지난주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난주에 큰 두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는 역량을 개발하는 일 한 가지와 하나는 이제 장기적으로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제도 개선과 관련된 프로젝트 하나, 그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뭐부터 할까요? 역량 개발부터 시작해주시죠. 역량 개발. 저희가 이제 역량 개발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리더십도 하고 뭐 다양한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스킬들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컨설팅 방법론으로 중요한 스킬, 그 참여적인 방법론 해서 퍼실리테이션 스킬을 우리가 그 개발해 주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건데 총 한 4일 동안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그 기술을 왜 배우시셨냐면 어떤 이제 프로젝트 매니징 스킬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주관자 역할로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요걸 요청해 주셨어요. 근데 그 우리가 늘 선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앞에 그 어렸을 때 수학 선생님이랑 저 별로 좀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수학을 끊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네.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네, 그런데 파실리테이션에 대해서도 이게 참여적인 기술, 어떻게 사람들과 협업을 잘하고 또 참여해서 함께 공동 의사결정을 해내고 새롭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걸 잘하게 하는 기술인데 이분들이 옛날에 그 경험을 했는데 좀 안 좋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파실리테이션 하면 너무 싫다. 또 괴롭힌다. 괴롭힌다. 귀찮게 한다. 또. 맞아. 그런 말씀하셨어요. 피곤하다, 어렵다. 그래서 이번 그 과정에도 신청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들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좀 부정적이다라는 인식 이런 걸 들려주셨었고 시작할 때도 그런 뉘앙스였는데 실제로 절반 이상이 흐른 뒤에 드라마틱하게 그 이분들의 반응이나 언어나 고백이 바뀌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백의 일부 표현이 이런 거였어요. 어머, 저 진짜 퍼실리테이션 생각하면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근데 이제 해보고 싶어졌어요.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름. 어떻게 좀 차이가 뭐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미 심지어 퍼실리테이션 알고 계셨던 분인데 이번에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있었잖아요. 질문 되게 좋은데요, 오스틴? 네, 조금. 네. 조금 훌륭하시죠. 차이라고 하면 그러게요. 그게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퍼실리테이터라면 뭐 저도 퍼실리테이터고 오스틴도 퍼실리테이터니까 퍼실리테이터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을 기본적으로 1번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참여하는 참여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 집중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욕심을 조금 부린다라고 할 때 이 기본적인 기초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가르치러 갔으니까 또는 기술을 스킬업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 기술을 발전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 기술만 가르치고 도구만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니까 기술에 집중해야죠. 맞죠. 맞는데 그 기술이 좋은 마인드에서 제대로 된 마인드에서 기본 토양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땅이 없는데 자꾸 가서 기둥을 꽂고 이러면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 차이가 우리가 기술 역량을 개발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아주 좋은 기술, 아주 좋은 지능을 가졌는데 세상을 나쁘게 한 데 쓰면 안 되는 거. 그거랑 비슷한 거일 수도 있죠. 칼은 나쁜 게 아닌데 칼로 상하게 하느냐, 네, 좋은 조각을 해느냐, 요리를 잘하느냐, 네, 그런 차이. 저도 동감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진짜요? 네, 저희는 철학이라는 용어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퍼실리테이션의 철학. 맞아요. 이제 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건너뛰고 갈 경우에는 상황이 바뀌면은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그게 가장 빠르면서 효율적인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또 저희 막 24시간 교육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초보자 입문자분들 그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더 짧게 하거나 이런 거에 유혹도 있으신 것도 또 사실인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양날의 검이 있는 것 같아요. 효율성과 생산성 때문에 진짜 중심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차라리 기본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퍼실테이션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오스틴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촉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오스틴은 있는 그대로 훌륭한 존재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이런 게 퍼실테이션의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퍼실리테이션 지금 이렇게 역량 교육도 하나 하신 거를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퍼실리테이션 역량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리더십 역량, 직무 역량, 그 회사의 공통 역량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많이 보는데 보통 어디로 이해하면 좀 더 좋을까요? 공통 역량과 많이 연결되죠. 리더십 역량일 수 있고, 그러니까 전문 역량이 아닌 그 공통 그 리더십 역량 이 부분과 많이 연결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만약에 테크니컬 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기술 파트의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뭐 어떤 광고 마케팅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직무를 맡았는데 그 직무를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협업하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퍼실테이션은 그런 부분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공통 역량과 또 리더십 역량이 맞닿아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징이나 이런 단계들은 보통 리더급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더십 역량하고도 사실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요즘 조직은 사실 많이 직무 중심으로 이렇게 수평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누가 리더라고 말하기에는 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리더십 꼭 국한하지는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직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좀 역량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사례로는 또 어떻게 소개를? 다음 사례는 그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고 지금은 프로젝트에 그 1, 2, 3 세 단계로 나눈다면 1단계 1단계 시작하는 중에 있는데 어느 큰 조직의 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도를 완전히 이렇게 바꾼다고 할까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그런 작업 중인데 그런 제도들 중에서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관심 많은 제도는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성과평가 보상을 잘 받을까 이런 성과평가 보상 제도 그리고 나 승진 언제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또 나 능력 되게 많은데 회사가 나를 능력 있다고 봐주나 이런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교육. 내가 그 훌륭한 인재로 나 좀 커나가고 싶은데 우리 회사 육성 제도는 잘 돼 있나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과 관련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런 제도를 만들 때 누가 만들면 좋을까요? 원래는 회사 방침이잖아요. 네. 방침이기 때문에 회사가 만든다.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회사가 만든다는 건 그 회사의 담당 팀이 만든다? 그쵸.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네. 인사제도니까 어, 사장님과 인사팀이 만드는 게 전통적이지 않나요? 그쵸, 그쵸. 그렇게 해왔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해올 때 그 담당 팀이 여력이 없으면 외부 기관에 이제 외부 컨설팅. 전문 컨설팅 회사를 섭외해서 이렇게 그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어서 답을 받아낼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요즘은 그 부분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훨씬 평평해지면서 구성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서 좀 더 민주적으로 만들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불만도 적고 실제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소위 니즈라고 하죠. 욕구. 그 욕구가 반영됐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한 조직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직이 참여시켜서 목소리를 받아서 제도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만약 오스틴이 네. 그 담당 팀의 그 담당자라면 뭐가 기대되세요? 기대되는 거. 혹시 걱정이나 기대나 뭐 그런 게 있다면 구성원들 목소리 받아서 이렇게 구성원 참여시켜서 제도 만든다 그러면 담당자로서 뭐가 걱정될까요? 일단 걱정은 딱 명확할 것 같아요. 이거 터무니없는 소리인데 이거 하면 들어줄 수가 없을 텐데 네네네. 어떡하지? 그 터무니없는 소리 나오면 이게 걱정일 거고 네. 기대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일했으면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잘 돼서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만족 느끼고 이러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러면서 기대 반 걱정 반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게 전형적인 것 같아요. 음. 걱정과 기대에 전형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자기 쪽에서만 한쪽 측면에만 어떤 이제 측면에만 국한된 편향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리고 그 편향된 목소리가 합리적이면 좋겠는데 너무 비합리적인 요구이지는 않을까 그렇죠. 하는 걱정이 늘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들이 아마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자면 적어도 이 안에서의 공통점이 있을 거고 그죠? 또 조정해야 되는 목소리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걸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사실 목소리를 듣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설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연설을 시킬 수도 있죠. 연설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직접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진짜 논의를 같이 해 나갈 수도 있는데 조직이 좀 작으면 진짜 그때그때 같이 모여서 하면 되지만 너무 크면 사실 너무 크니까 대표를 뽑아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통 이제 커미티, 위원회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만나는 조직은 좀 큰 조직이기 때문에 만나보니 그런 걱정의 목소리들이 있느냐 없느냐 있기도 하고 괜찮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듣지 못할 여러 가지 제도를 풍성하게 하고 또 보완하게 해줄 만한 아이디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담당자 팀에서는 또는 회사 측에서는 1, 2, 3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와서 1 앞에는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 뒤에는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니까 그 순간 바로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측면을 바라보는 다각도의 아이디어들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보완적이고 풍부해지는 거죠. 그걸 검토하고 이걸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만드는 것과 검토하지 않고 만드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같이 보충하고 다듬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 조율 때문에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아까 얘기한 우리가 말했던 퍼실리테이션 스킬은 뭘 도와줄 수 있냐면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게 얘기해주고 한쪽 측면을 얘기하면 다른 측면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계속 균형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외되는 사람이 적도록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없도록이라는 말이 너무 완벽한 것 같아서 그런 소외가 적도록 좀 더 균형 있게 같이 발언하거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더 참여의 공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여기 오시지 못한 분들 혹시 억울함이 있거나 이런 분들까지도 같이 다룰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여지를 절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좀 긴 프로젝트를 같이 그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여기에는 담당 팀이 있고 참여자 커미티가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외부 인력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계속 이제 3자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갈 예정이에요. 이런 과정이 저는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 네. 사실 제도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든 안 좋은 면이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완벽한 제도가 있기는 어렵죠. 네, 항상 그걸 실행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혜택을 보는 면이 있는가 하면 그걸로 인해 불편해지고 손해보는 사람도 생기고 맞습니다. 뭘 하든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일단 같이 찾게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손해나 이런 불편함이 뭘 하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학습하게 되는 것도 구성원들한테 좋은 경험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손해가 적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도도 역시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딱 정돈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우리 애자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애자일이 필요한 이유도 그런 거죠. 이 제도는 움직일 수 없는 거야가 아니라 마치 생물체처럼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바라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 제도를 참여해서 만든 것처럼 이걸 같이 피드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스템에 탑재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 나가자라는 것이 이 참여적인 방법론의 매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도 유지를 하는 거니까 그럼요. 네,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례는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사례를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일 텐데요. 네, 지금 어떻게 채팅이 올라온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첫 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2시에 매주 화요일 2시에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2시에 데이트에 밀릴 것 같아요. 저희는 화요일만 하니까 화요일만큼은 저희 찾아오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퍼실리테이션 역량 그리고 한 조직의 제도 이런 부분을 이제 개선하는 일을 이야기했는데 소통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야기 좀 잘해보려고 이런 이야기 듣고 가면은 이제 가서 정말 나도 경청도 잘하고 잘 적기도 하고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갔는데 자꾸 이야기하면 딴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꾸 이런 이야기 물어본 게 아닌데 자꾸 딴 이야기하고 막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분들 또 만나시면은 네.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네네네. 소통하려고 막 마음 먹었다가도 그냥 차라리 저러니 그냥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왔다고 좀 그런 분들을 위해 좀 이렇게 가볍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빨리 기술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아까처럼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말이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감을 잡게 되죠. 저분 많이 말하실 것 같아. 근데 이걸 진행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부담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고 고마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그런 분들을 어쨌든 발언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참여하시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다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래 내가 이 말을 해줘야지 이 말을 해야지 하는 이런 기여의 의지가 있다는 건 감사하죠. 그래서 좋은 건 좋게 바라보는 것이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그런 호의, 좋은 뜻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진행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다음이 잘 풀릴 수 있다. 그래야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진행자 측면에서. 그래서 그의 그 참여 의지에 열렬한 참여 의지에 땡큐를 보내고 그 다음 진행자들은 이제 퍼실리테이터들은 또는 뭐 컨설턴트나 기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경청해야 들리겠죠.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편견을 갖고 듣는 게 아니라 기여하겠다라는 사람으로 보고 들으면 잘 들려요. 그래서 저분이 말씀하시려는 포인트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장황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걸 파악하고 나면 그 부분은 감사하고 더 논의하시고 싶어하는 그 부분은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자 하고 다른 분들에게 이제 발언의 기회를 좀 더 나누어 주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풀어가는 게 좋겠죠. 조금 더 구체적인 말로 바꾼다면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이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을 다루어야 한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또는 이걸 심화할 필요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닌 다른 분들에 대한 기회를 배분해 주는 것 그런 게 기술적으로는 진행되면 좋겠죠. 근데 그에 대한 인정 없이 이렇게 돌리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인정과 존중이 선행되어야만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여기 쿠퍼 와서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를 또 소개를 드리면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논의에서 어떤 게 도움이 되죠? 어떤 연관성이 있죠? 이 질문도 전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장황한 경우에는 네네네. 그런 것도 사용해 보셔도 좋고 네.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야 표정도 자기도 이렇게 들으려는 진정성이 느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네. 네, 조금 더 얘기해도 된다면 같은 말인데 참 다르고 다르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정서와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정보 말은 참 맞아. 근데 네가 말하면 참 소위 뭐뭐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뭐뭐 없어? 이 라이브 방송이라 네, 땡땡. 그래서 그럴 때,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우리 주제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어보면 지금 따지는 건가요? 한번 해보자는 건가요? 이렇게 반응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가 어떻게 반응할 지금 상황을 잘 읽어보시면서 참여자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 주셔서 라고 그냥 하는 게 아로 들리면 좋겠는데 어이 이렇게 들리지 않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 우리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나 이게 도전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을 들으니 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저 주제를 얘기하면서 요것과 연결되는 포인트가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배려적으로 설명하거나 요청을 한다면 조금 더 사려 깊은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건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것까지 고려해 주시면 더 좋겠다. 하지만 이건 좀 고급 기술이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이래서 사실 인간관이 철학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말씀드린 게 그냥 어떤 연관성 있죠?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고 여기저기다 그렇게 하고 다니면은 뭐야 지금 내 얘기가 틀렸다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걸 우리는 이제 뭐 5Y즈의 함정이라고도 하는데 왜를 5번 물으세요 했다고 진짜로 왜를 5번 묻는 거예요.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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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채울 때까지. 네.
그럼 이 사례는 좀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제 궁금한 건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친구가 저에게 물어봤던 사례인데 네. 답변을 잘 못 드렸어요. 어. 저는 상사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친구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이제 주니어 세대에서는 유능한 리더를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진짜요? 네, 진짜? 진짜로. 왜 그러냐면 음. 유능한 리더랑 일하면 일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일을 잘못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잘하고 싶은데 잘하게 도와주니까 유능한 리더를 만나면 너무 좋은 거죠. 자기도 성장도 하고 업무도 막 흔히 말하는 삽질도 안 할 수 있고 이제 그 성과도 잘 나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유능하지 않은 리더를 만나면 같이 뭔가 이렇게 나락으로 빠지는 그리고 자꾸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고 서로 탓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유능한 리더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방향이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한테 한 질문은 그거였어요. 리더 본인도 답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해오고 결과물을 보고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피드백 하나 해보고 또 해오면 또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러면서 피드백을 서로 하면서 결과물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런 가이드를 주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되는데 본인도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면서 이제 막 계속 이렇게 막 10번, 11번 막 이렇게 반복되니까 삽질이라고 하는 네. 전문 용어로. 네, 전문 용어로 삽질을 하게 되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사실 처음에 잘 만들어서 딱 한 번에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차피 또 뭐라 할 거니까 적당히 만들어 갈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감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소통하면 좋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퍼실리테이션 회사 다니니까 소통 막 많이 듣던데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원하시는 걸 좀 이렇게 적어서 받아오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물어보면은 일단 만들어 보라고 답변이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조금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고 다시 알려줄게 이랬는데 이 자리를 좀 통해서 소개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훌륭하네요. 오스틴 제가 이런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인간의 긍정성을 느끼. 네. 네. 네, 이 부분은 사실 역량 측면도 있고요, 관계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리더인가? 사실 리더십의 핵심은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상 합법적으로 친구의 그 선임자인 그분이 회사에서는 리더일 거예요. 합법적으로는 합법적 권력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하지만 팔로워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가 영향을 미치면 실질적 리더는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진짜 리더는 누구인가? 리더가 자꾸 그 친구에게 의존하면 이 의존성 때문에 실제로 리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리더님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제 관계성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관계 말고 내용적인 측면이 하나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소위 우리가 지금 이제 초임자 내지는 주니어 또는 뭐라고 할까요? 아직 숙련되지 못한 뭐 조직에서 흔히 팔로워에 해당되는 네, 분들? 뭐 누구나 뭐 사장님 아니고 다 팔로워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쵸, 상대적이죠. 네, 상대적이기는 한데 그렇게 보자면 그분들은 소위 이제 어떤 경험의 피라미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경험의 피라미드가 있다면 누구나 다 우리는 그 조직에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있었던 곳에서 가장 시니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내가 가장 유능했을 수 있죠. 대학 4학년 때까지 나는 가장 유능한 그룹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신감 만만했죠. 근데 조직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백그라운드 맥락에 유능하지 않죠. 그 직무 전문성도 유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좌절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경험이나 뭐 이런 측면 때문에 또는 그 다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경험의 피라미드 상에서 내가 이 꼭대기에 있다면 많은 것을 관조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좌절 자체를 덜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리더가 옳다 내가 옳다를 떠나서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답은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변화 상황이 심각하니까 환경이 심각하니까 그분의 리더도 그 친구분도 답은 모르는 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더 답에 가깝겠다 내지는 더 좋은 결과를 낼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리더가 정보나 경험이나 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가졌을 가능성은 있어요. 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뇌가 발달하는 것과 같이 이 경험의 맵이 그 지도를 다 가지고 있어서 좀 더 많이 빨리 잘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옳다라고 말하면 그건 너무 좀 잘못된 판단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 리더는 답이 없지만 그래서 그 구성원에게 일을 한번 해와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 주세요. 이런 방향으로 해봐 주세요.까지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몰라서 그렇게 시키는 리더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의 양육 방식이 육성 방식이 내가 방법까지 알려줄까? 그걸 통해서 당신이 성장해야 되고 그걸 고민하는 것이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방법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방식의 육성 방식이나 업무 방식을 가진 리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육성 차원도 있고 그것이 당신의 그 고민이 당신의 일이다 라고 규정 지어 놓은 리더도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옳으냐 그르냐 그건 이제 우리의 논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마다 좀 다른 실제로 우리 R&R이라고 하죠. 역할과 책임의 구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보통은 역량이 잘하는데 그러니까 얼만큼 할 수 있어야 테크니컬리 얼만큼 할 수 있어야 어떤 권한을 주고 이게 이제 우리 자격이라고 하죠. 그 업무 내에서 1레벨, 2레벨, 3레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량 수준에 따라서 그걸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소위 삽질하는 거, 이건 삽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기술 기능적으로 계속 연습해야 레벨이 자랄 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좀 비합리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합리가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주고 시키면 되는데 설명 안 하고 시키는 리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가 좀 친절하지 않으면 무능한 리더가 나에게 삽질을 시킨다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근데 그가 육성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은 할 텐데 그에게 트레이닝 스킬이 좀 부족한 것이지 그걸 꼭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현명한 리더라면 방향과 적어도 왜 하는가에 대한 목적 그리고 범위, 스코프, 어디까지 한다라는 것에 대한 거, 방향성에 대한 거, 시간에 대한 거, 세부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프린시플, 원칙 이 정도를 공유하면서 해보고 어려운 부분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아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친절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이제 그 프로세스나 프레임워크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팔로워들이 굉장히 답답해할 수 있죠. 그래서 리더가 현명해야 되는 건 맞고 현명한 리더를 만나는 사람은 복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런 분들은 리더에게 영향을 좀 끼치면 좋죠. 그래서 리더가 기분 안 나쁘게 네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다 죄다 알려주랴? 이런 질문이 아니게 아까 현명한 리더는 방향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스코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력 있게 질문할 수 있겠죠. 찾아가서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고 어디는 부족하니 내가 뭘 좀 더 해줘야겠다. 그리고 리더한테 무조건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이만큼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리더님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세와 함께 요청을 하면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죠. 주고 받고. 요걸 노력하면
조금 더 현명한 팔로워가 될 수 있겠죠. 되게 리더에게 영향을 미치는 팔로워. 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음. 리더분들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네, 말씀하신 5가지 카테고리로 예를 들면 범위라든지 방향 이런 거를 좀 나눠서 인터뷰하는 식으로 물어보면은 일부러 안 알려주는 리더가 아니면은 그럼요.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조금 더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렇게 너무 생각이 되네요. 너무 친절한 리더가 미리 가르쳐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애처럼 이런 걸 가르쳐줘 하는 훌륭한 팔로워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도 참 알려주면 알려준다고 뭐라 하고 안 알려주면 안 알려줬다고 위임하면 안 알려줬다고 뭐라고 한다고 리더십 트레이닝에 가면 리더들도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오해가 있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좀 맞춰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훌륭하다. 네. 네, 저희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 쿠퍼 면담 요청드립니다. 네, 쿠퍼가 면담 요청드립니다. 네,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컨설팅 사례나 교육 사례를 소개드리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하시고 좀 나른하실 때 좀 업무 보시면서 듣기만 하셔도 괜찮으니까 네, 얼마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링크를 통해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회인데도 불구하고 10분 넘게 접속을 해주셨는데 100명 넘게 1000명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